하루 30분 수능 영어 정식 수업 1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시범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시범 수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그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춰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학생들을 앞에 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일차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제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제목 똑같습니다. 하루 30분 수능 영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강의 자료들은 다 업로드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다운받은 그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더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색하지만 1일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 3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수업 받듯이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신다면 수능 영어에서 1등급 받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직 영어학원 그 원장이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는 지난주 시범 수업 때 했던 내용 수능 어법 9문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법, 그리고 하루는 수능 독해, 수능 독해에서 빈칸이라든가 흐름문 이런 위주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일차 어법 9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게 되면은 그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문을 해석을 해서 푼다라는 개념 가지고 풀게 되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정확성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바로 들어가서 답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거고, 충분한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만약 블로그에 그 질문 사항들을 올려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30분 안에 충실한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A번을 보게 되면은 when이라는 접속사 뒤에 added 적을래 아니면 adding 적을래라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망설이지 않고 when이라는 접속사에 괄호를 치고 없애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사구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를 없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쓰지 않으면은 원어민들도 만약 글을 읽는 경우에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션도 없기 때문에 상황 판단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가능하면 접속사를 써주게 되는데, 그래도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무시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골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A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능동을 쓸 것이냐 아니면 수동을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선택이죠. 자, 이거의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한 선택은 단순합니다. 영어의 능동, 수동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모든 동사는 자동사 대 타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만 하면 될 겁니다. 이거의 구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단순하죠. 우리나라 말의 목적어를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설정을 해서 부드럽게 이 부분의 동사와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만 해준다면 거의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형식 동사라든가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는 나올 때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특강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해석이 되면은 타동사, 해석이 되지 않으면 자동사라고 판단하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해석이 되는 타동사인 경우에는 두 번째로
목적어의 유무라는 걸 갖다가 확인만 해주면 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능동이라는 것이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수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사인 경우에는 능동수동이라는 구별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냥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드입니다, 동사가. 자, 그럼 a드라는 동사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add, 보태다, 더하다입니다. 뒤에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갖다 붙였어요. 목적어를 보태다, 목적어를 더하다 해석이 되죠. 그럼 타동사라는 것이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자, 보니까 together, 부사밖에 안 따라와 있습니다. 부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입니다. added. 두 번째 B에 possible, possibly, 형용사냐 부사냐 설정하는 문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용사 부사를 골라가야 하는 경우가 영어의 수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주로 보게 되면 이 형식의 구조, 주격 보호 자리, 아니면 오 형식 구조, 목적 보호 자리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경우에는 앞에 make라는 동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앞에 what이 있건 이런 건 별 중요하지 않고, make, 의심하는 거죠. 오 형식의 사역 동사인가. 뒤에 보니까 the big ones라는 목적어 살아 있어요. 자, 그럼 판단합시다. big ones가 가능하게 만들다. 자, 어때요? big ones equal 가능한 상태 해석이 돼버리죠. 그럼 make는 사역동사의 오형식 구조가 맞습니다. 형용사 possible, 부사는 절대로 목적 보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C입니다. C에 보니까 doing 적을래, to do 적을래. 즉 doing이니까 뭐 분사 아니면 동명사요, to do니까 부정사겠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죠. 막연합니다. 이거 가지고 뭔가를 설정한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자, 이 경우에는 앞에 내용을 살짝 볼게요. 앞에 보니까 일단 보이는 게 how라는 의문사가 보이네요. 의문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보니까 and라는 접속사, 아하, 병렬 구조겠다. 의심합니다. 그 앞쪽에 보니까 what to eat, 의문사 to 부정사 들어와 있는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들어와 있네요. 네. 뭐 단순 병렬이라는 것은 구조를 같은 식으로 만드시오라는 거기 때문에 앞자리에 의문사의 to 부정사의 패턴을 취하고 있다면 마찬가지죠. 뒷자리에 별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동명사를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에, 네, 마찬가지입니다. to 부정사를 쓰는 패턴. 네, 의문사 to 부정사. 네, 정답은 to do죠. 그럼 정답은 added. 네. 그 다음에 possible. 네. 그리고 to 부정사 to do. 정답 2번이네요. 다음 문제 2번으로 들어갈게요. 2번 역시 두 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는 문제네요. 아까 전에 1번에서 우리가 풀이를 했던 것처럼 2번 역시 바로 직접적으로 그 선택하는 부분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니까 대명사의 단수의 소유격 it를 쓸 것이냐, 복수의 there를 쓸 것이냐. 일단 뭐 뒷자리에 보니까 소유격을 쓴 것처럼 living standard라는 명사가 살아 있습니다. 네, 소유격 자리는 맞네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단순하죠. 무슨 말이냐? 단수를 쓸 것인가, 복수를 쓸 것인가. 어차피 소유격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모든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다시 한번 받아줄 때, 이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표시해 나가요. 앞에 명사 보니까 첫 번째 a nation이라는, 네, 1번 단수명사 존재하네요. 네, 1번 단수죠. 두 번째 명사가 있는가 봤더니, 네, the United States, 바로 국가명 미국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a nation은 단수고, United States, 선생님 S가 붙어 있는데 이거 복수 아닌가요? 착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국가명에 S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S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연합국가라든가 아니면 연방이라든가 아니면 다민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뭐 연합이라든가 연방이라든가 민족이 여러 개인 경우에 복수형은 맞아요. 그러나
정부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연합국가나 연방국가나 다민족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는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S는 복수 S라기보다는 줄임말 S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고, 그럼 결국에 국가명에 S가 붙으면 역시 단수라는 거죠. 복수는 한 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a nation도 단수요, 국가명 미국도 단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죠. H입니다. 자, 두 번째 B에 역시 수일치네요. have라는 복수동사를 쓸 것이냐, has라는 단수동사를 쓸 것이냐. 자,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면 앞자리에 주어가 존재할 거라는 판단을 우리는 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주어를 찾아볼게요. 안 되네요. 왜? 앞에 전치사 at이라는 전치사에 딸린 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at no other time in history 전치사구 역시 들어왔으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어를 찾을 수가 없죠. 왜? 전치사구 안에는 주어를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no라는 부정어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영어에 부정어가 문으로 이동을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부정형용사에 명사 따라오고 전치사 들어갔죠? 전치사에 부정어에 명사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린 이거를 갖다가 완전도치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완전도치의 조건. 완전도치가 뭐냐? 기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문장에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문장이 흘러가는 정상적인 문장에서 이 문장 안에 있는 뭔가를 문두로 넘긴다라는 건데, 이 문두 이동되는 대상이 바로 이 문장처럼 부정어 또는 영어에 존재하는 준부정어. 준부정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원어민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어처럼 잘 보이지 않죠. 어떤 단어냐? only, 역시라는 의미의 so, 그 다음에 where, 이런 부사죠. 이 세 가지를 우린 영어에서 준부정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부정어의 개념을 보게 되면 영어에서는 왼쪽 극과 오른쪽 극이 있을 때 왼쪽 극을 0, 오른쪽 극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0과 1은 영어에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0을 갖다가 부정어, 1을 갖다가 준부정이라고 하는데, 이 준부정어 1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only, so, where의 개념이라고 해요. 어쨌건 하여튼 이런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문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우린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완전도치의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건. 자, 그럼 조건이 갖춰졌다. 그럼 완전도치는 어떻게 만드느냐? 기준을 갖다가 주어가 아닌 동사에 맞춥니다. 바로 동사에 따라서 도치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이 동사, 즉 원래 기존의 문장에 있는 이 동사를 보고 이 동사가 비동사 같으면 비동사는 망설이지 않고 주어와 도치를 발생시켜주면 돼요. 만약 이 동사가 조동사다. 역시 조동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도치를 발생시키고, 단지 일반 동사인 경우에 한해서 일반 동사를 갖다가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이렇게 도치를 시킬 수가 있느냐? 이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가 아니라 100%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이미 도치를 시켰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동사 자체가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반 동사 자체는 문장을 함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뭘 쓰느냐? 바로 조동사 do라든가 does라든가 did를 쓰고 일단 도치를 시키죠. 그리고 일반 동사는 root, 원형으로 바꿔주면 이게 바로 완전 도치가 만들어지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게 되면은, 자, 이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at이라는 전치사에 no라는 부정어가 따라온 문장이니까 완전 도치의 조건은 갖춰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정어가 문두로 갔으니까. 자, 그럼 동사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have하고 has가 들어왔는데 이 have하고 has가 들어와 있고 주어가 Americans라고 봤을 때 이게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have가 조동사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경우입니까? have plus pp, have been pp, have been ing 이런 식의 개념들이 넘어갈 때죠. 뒤에 보니까 역시 experienced라는 pp가 들어오고 있죠. have는 조동사가 맞아요. 그럼 주어는 Americans니까 복수죠. 자, 당연히 수일치 have 복수입니다. 다음 C죠. 대신이냐 원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제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네요.
뒷자리에 of라는 전사가 보입니다. 자, 제가 왜 전사를 의심하냐면 영어에는 비교 대상의 동일성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즉 비교 대상의 동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예로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The weather of Korea. 한국의 기후가, 날씨가 is milder. 더 온화하다. 뭐보다 than. 자, 뒷자리에 뭔가를 적을 겁니다. 자, 뭐를 적을 것이냐? 한국의 기후라고 했으니까 뒤쪽에도 어느 나라의 기후 이런 말을 써줘야 비교 대상이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정식대로 그냥 이대로 써버린다면 The weather of Japan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적으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잖아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왠지 그렇게 써야 더 세련돼 보이고, 네, 왠지 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을 갖다가 대명사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앞에 나오는 명사 the weather, 뒤에 the weather. 요 자리에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면 비교 대상이 동일할 때만 이런 법칙을 쓰는 거예요. that. 복수인 경우에는 those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weather를 써도 되지만은 weather 대신에 that of Japan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여기 전사구가 따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뭔가, 네,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one of 복수명사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뭐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앞에 문장을 볼게요. 대다수의 사람들 어디에? 미국에 기준을 갖다 삶의 기준을 유지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삶의 기준이냐? That far exceed 뭐를? 다른 나라의 뭔가를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의 삶의 기준이겠죠, 뭐. 똑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네. 이런 식이죠. 네. 앞에 standard. 네. 더 크게 본다면, 이거 전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앞에 부분은, 내가 여기서 예로 든 거는 of Korea, 이거에 대한 거지만은, 앞에 부분에는 하여튼 수식 어구와 수식을 받는 명사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경우에 our standard of living이라고 보게 된다면, 단수잖아요. that.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럼 정답은 it's have that입니다. it's have that. 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은 네,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로 골라가는 부분이죠. 그럼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1번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네요. means에 s가 붙어 있다. 두 번째는 ing가 따라와 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mean이란 동사에 대한 조심성. 즉, mean은 해석에 따라서 의미하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의도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적어로 의미하다인 경우에는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의도하다일 때는 intend처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일단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미하다가 맞는지 체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s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고 할 때 일단 단수라는 건데 세미콜론 보이네요. 문장 끊어졌어요. 칼로리를 버닝하는 것은, 연소하는 것은, 연소시키는 것은, 태우는 것은 동명사 주어네요. 일단 동사 자리 맞죠? 마침표 같기 때문에 의미한다, 살을 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사 자리고 의미한다니까 ing 맞고, 이건 수일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네요. 2번입니다. 일단 2번에 네, 동사 자동사에 work는 자동사밖에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 부사가 들어와 있어요. 일단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확인합시다. and 병렬 구조네요. 앞자리에 보니까 명령문이네요. 먹어라. 그리고 걸어라. 네. 그럼 당연히 자동사에 부사 들어오는 건 아무 하적 없죠. 2번도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3번에 which mean. 네, 우리가 3번에서 의심할 수 있는 거 앞자리에 콤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뭘 의심할까요?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가 위치가 들어왔다. 그리고 뒷자리에 mean이라는 동사가 들어와 있다. 네. 자, 여기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거에다가 뒤에 동사 들어왔으니까 아하,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콤마가 있는 계속적인 용법이건 콤마가 없는 제한적인 용법이건 선행사의 수일치,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콤마 찍고 위치가 문제가 조금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위치라는 거는 뭐 후하고는 좀 다르게 문장의 선행사를 명사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구 또는 절, 문장 전체를 갖다가 이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유사관계대명사 as로 바꿔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이 경우에 which나 as는 우리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적을 수 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접속사가 end인 경우가 많고 앞문장의 구나 절이나 문장 전체를 받을 때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is로 적어요. is는 단수죠. 네, 이 경우의 동사는 단수 동사를 적어야 된다는 게 시험에 종종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의심해 볼게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첫 번째 1번을 대입을 하게 되면 선행사가 칼로리 즉 복수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2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앞에 문장의 유서부터 calories 자체를 갖다가 문장의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해석해 봐야겠죠. In one year 당신은 54,750 칼로리를 연소시킬 거고 바로 1년에 당신이 54,750 칼로리를 연소시킨다라는 바로 그것은 의미한다. 당신이 15.6파운드를 뺄 거라는 것을. 그렇죠. 2번에 해당하는 말이죠. 2번. 앞문장 전체입니다. 이 전체를 받으면 which는 and is로 바꿔 적을 수 있다고 그랬고 is는 단수니까 means죠. 네, 정답 3번입니다.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정답은 나왔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 설명을 하자면 뒤에 better 보이잖아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무조건 better.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앞에 get 보이네요. 우리 get은 흔히 이형식 동사 중에 상태 변화 동사라고 하죠. 즉 되다라는 의미를 띠는 이형식 동사 역할을 해요. 이형식 동사 뒷자리에 주격 보호 자리잖아요. better라는 거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good 또는 where의 비교잖아요. good은 일반적으로 형용사예요. where는 부사죠. 당연히 good의 비교급이다. 아, 주격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분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많이 해오는 비교급 강조부사. 네, 맞아 없습니다. 5번. 눈에 보이는 건 뭐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to라는 단어에 ing가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는 뭐 지금 수능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즉 다시 말해서 부정사 to냐 아니면 전치사 to냐,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죠. 선생님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암기를 해야 되나요? 사람의 머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이걸 다 일일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 경우에도 푸는 패턴은 존재합니다. 즉 기준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부정사가 기준이 아니라 to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는 전치사가 기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to라는 전치사의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즉 to는 방향의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이 에라고 돼요. 에라는 말, 우리나라 말 진짜로 개, 대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아니면 어디로, 아니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해석이 됐다. 이게 기준이에요.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석이 되면 100% 전치사, 안 됐을 때 한해서 부정사. 네. 자, 해볼까요? In addition. 네. 첨가잖아요. 첨가 안에서입니다. 뭐를 향한 뭐에 말 되네요. 네. 에라고 해석이 되죠. 네. 뭐를 향해 어디로 다 되잖아요. 네. 망설이지 않고 해석이 되면 전사니까 동명사 ing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지난 시범 수업에서는 그 3번까지 제가 풀이를 했었기 때문에 4번은 오늘 이제 처음이네요.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역시 그 1번, 2번과 마찬가지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A번을 보니까 앞에 비동사를 두고 뒤에 PP냐 ING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럼 뭐 당연하죠. 능동이냐 미안합니다.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자, 수동이냐 능동이냐,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동사를 갖다가 그대로 mark란 동사를 갖다 써서 뒤에 목적어를 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자, 해볼까요? mark, 표시하다잖아요. mark 뒤에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써봅니다. 목적어를 표시하다. 해석되죠? 해석이 됐으니까 타동이에요. 뒤에 목적어 유무를 따질 겁니다. 목적어 있나 없나?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었죠. 자, 보니까 뒤에 전사 따라오네요. 끈을 그어야죠.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입니다. market입니다. pp죠. 얘는 아니에요. B 들어갈게요. B는 being slash to be slash. 이거 역시 마찬가지네요. 뭐 하여튼 being이 동명사 또는 분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선택하는 문제인데, 이건 뭐 앞자리에 cannot help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온 여러분들로서는 누구나 다 동명사의 관용어 파트에서 다 암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즉 cannot help라는 영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어떤 할 얘기가 있냐면, 우리 보게 되면 cannot help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cannot help의 동의어 우리가 처리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have no choice but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뒤에는 뭘 쓰느냐? 부정사 쓰죠.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쓰죠. 여기 to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왜 부정사를 씁니까? 이 but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but이 접속사도 아니고 단순 부사도 아니고 여기서는 전사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할 말이 더 많아졌죠. 선생님, 이 but 자체가 전사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전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동명사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투부정사잖아요. 선생님 말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다면, 기본적으로 but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사로 활용이 되려면 사전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이 뭐냐면 부정의 의미를 띠는 단어들이 들어와야 된다. 물론 우리가 반어적인 의미를 띠는 수사 의문문 같은 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부정적 의미를 띠는 단어가 들어오고 뒤에 but이 따라온다면 이 but은 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투부정사냐? 영어의 전사라는 것은 부사에서 발생하는 전사라는 게 있고 형용사에서 발생하는 전사가 있는데, 형용사에서 발달하는 전사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자연스럽게 명사가 오죠. 그래서 동명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사에서 발달하는 전사 같은 but, 뭐 나중에 전사를 갖다가 특강으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but은 사실은 우리가 부사로 많이 쓰잖아요. only의 개념을 띠고, 맞죠? but 뒤에 숫자 들어오면 우리 but only로 해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사적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에서 발달한 전사들은 뒤에 어떻습니까? 부정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only to, never to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는 자연스럽게 부정사를 써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라는 영어, 이거는 완벽한 영어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얘가 동의어 쪽으로 넘어가요. 이 동의어의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바로 cannot but이라는 영어예요.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이 but은 전사로 사용되는 but은 except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외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떤 선택도 없다요. 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띠죠. 자, cannot but 보세요. 동의어입니다. not이라는 부정어에 but이라는 단어가 따라왔어요. 뒤에 ing 쓸래 투부정사 쓸래 그러면 망설이지 않아야죠. 왜? 조건을 갖췄잖아요. 부정어에 but이 따라왔으니까 전치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사에서 발달한 전사 but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투부정사를 써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 바로 to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때는 생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흔히 cannot but 원형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but 뒤에 투부정사 살아있는 건 얘가 원칙인데 실제로 1번 문장보다는 2번을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cannot but 원형 짧으니까. 자, 이거의 동의어 한 번 더 볼까요? 뭐가 있느냐? 똑같이 cannot이 붙어요. 그리고 뒤에 help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cannot help. 자, 이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오느냐? 실제로 이때 help는 우리 오형식의 준사역동사 help 바로 그 동사가 여기 들어왔다라고 봐요. 그럼 뒤에는 뭐 들어와야 돼요? 목적어 생략되고 목적 보호 자리 투부정사 또는 원형 우리 이런 영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만큼은 cannot help에 목적어 투부정사 원형 이런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정말로 동명사 ing를 쓰라고 합니다. 자, 1번과 2번은 나름의 원칙이 있죠? 근데 3번은 말도 안 되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해온 영어.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cannot help, ing, being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투부정사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cannot help 뒤에 but이라는 전사가 따라오면 그때는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형은 일단 존재하지 않고요. 다음 C입니다. 자, C 같은 경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들 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 네, 볼까요? be filled 보이죠? 우리 be full of라는 영어 쓰잖아요. 자, be full of는 나름의 네, 뭐 be 플러스 형용사 주격 보호 들어오고 네, 뒷자리에 네,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사 of를 쓰고 네, 그래서 be full은 of예요. 네, 이건 뭐 거의 암기 들어가 있죠. 자, 이거의 동의어 be filled라는 단어 들어갔죠. 사실은 full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태죠. 이런 상태가 들어올 때 뒤에 전사는 거의 대부분이 of예요. 그런데 be filled, filled는 실제로는 처음부터 형용사가 아니라 타동사 fill이 채우다라는 타동사가 네, be 플러스 pp 수동태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뭘 가지고라는 개념 be filled with. 네, 물론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with죠. 네. 자, 그럼 정답은 A번 market pp, B는 being, C는 with입니다. market being with. 정답 3번이네요. 네.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은 역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A번에 that 쓸래 아니면 which를 쓸래. 역시 이제 that과 which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마 떠오를 거예요. 이게 관계사 문제냐 아니면 관계사와 접속사의 구별 문제냐 아니면 관계사 중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냐. 왜냐면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앞자리에 보이니까 콤마가 있네요. 그죠? 네, 콤마 있어요. 물론 그 앞쪽에 쭉 따라가니까 한 번에 콤마가 더 있어요. 혹시 삽입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앞에 보니까 like라는 전사가 있어서 얘는 전사구입니다. 전사구는 독립적이잖아요. 얘가 없다라고 봐야죠.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콤마 찍고 that 쓸래, which 쓸래.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뒷자리에 보니까 in this case 전사구 빼버린다면 동사 연결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네, 선행사 여기 존재하고요. 자, 망설이지 않아야죠. that 사용 불가입니다. 왜? 콤마 찍고 that. 뒤에 불완전 문장 들어오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에서 왜 that은 무조건 사용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자, 봅시다. Why not? 왜 안 되느냐? 뭐 이유는 아주 명쾌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는 콤마 찍고 that을 적어버리게 되면 이 that 자체를 관계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시 대명사와 같은 대명사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지하는 게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일단 that은 바로 제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B입니다. B에 보니까 live 쓸래, to live 쓸래. 뒷자리에 일단 동사 들어왔네요. 자, 이 경우에는 앞자리에 뭐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야죠. 네.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네, 사역동사 what 들어가 있어요. 주어는 별 의미가 없죠. what이라는 게 만들고 셰익스피어의 prey가 네,
live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오형식 구조 만들어지네요. 사역동사 능동일 때 원형 쓰잖아요. 능동이라는 거 선생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동사인 경우에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 자체는 뭐 목적어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살다 목적어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자동이죠. 자동사는 수동이 없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자체는 올 수 없으니까 네. live입니다. 그 다음에 C에 보니까 ing 들어와 있고 ed 들어와 있어요. 뭐 능동이냐 수동이냐 판단하는 문제죠. 네, 앞에 거 안 볼게요. 앞에 거 안 보고 뒤에 우리 아까 전에 자타 구별을 해서 네, 능동성을 구별하는 패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네, 자 우연히 만나다 목적어를 어때요? 목적어 살아있죠? 네, 목적어를 해석도 됐습니다. 타동입니다. 타동사에 목적어 살아있으니까 100% 능동. 네, encountering 정답.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live, 세 번째 encounter입니다. 3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했는지 원래 30분 수능 영어인데 36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저는 그 편집, 동영상 편집을 잘 못하기 때문에 30분으로 줄일 방법은 없고 분명히 30분 수능 영어라는 약속을 정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제1차 정식 수업 첫 번째 수업은 5번 문제에서 풀이를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 30분으로 끊어서 하는 이런 동영상 수업에 익숙하지가 못해서 처음 수업을 갖다가 제가 시간에 그 정한 약속의 시간을 갖다 오류를 범했네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시리즈는 그 100문제씩 총 그 4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네, 게을리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꾸준하게 그리고 아마 2회차, 3회차 가면서 제가 조금 더 노련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그 특강 형식으로 네, 따로 그 채널을 정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고요. 그리고 1차는 그 어법이 아니고 그 수능 독해를 갖다가 제가 다룰 거기 때문에 네, 수능 독해에서는 주로 빈칸 완성과 그 다음에 순서, 삽입, 그리고 무관한 문장 찾기. 저희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푸는 선생도, 푸는 학생들도 네,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나 나름의 법칙을 가지고 푼다면 절대로 못 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일차에는 독해, 그리고 다시 또 3일차에는 수능어법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그 촬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의 동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하루 30분 수능 영어 제목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그 댓글을 받고 질문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지 않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평소에 나는 이 부분이 특별히 약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에서 요구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역시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이 부족했지만은 정말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학생들을 보면서 하는 부분은 뭐 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질문도 받고 근데 저 혼자 진행을 하니까 역시 시범 수업을 해봤지만은 상당히 어렵네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응원해 주시고 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역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감사했습니다.